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이번 올해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업종 간의 순환매 속에서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은 소폭 상승하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3% 정도 올랐고 S&P 500은 0.09, 다우도 0.09, 거의 보합권이죠. 내용을 보면 마이크론이 역시 이제 7% 이상 빠지고 엔비디아도 1.9% 이상 빠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AI 그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서 시장에 아직은 그 AI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은 이제 그 발표될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시작은 0.3% 정도 상승해서 출발했지만 오늘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상반기 그 운영 성과에 따르는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날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는 다 예측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보일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1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409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에 샀고 개인은 2,804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그 코스피 지수는 역시 2,800을 넘지 못하고 상반기를 끝냈는데 2,797.78포인트 어제보다 0.49%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0.1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그 매수에 나서는 바람에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나섰는데 끝에 가서 이제 개인이 좀 팔긴 했지만 어쨌든가 오늘 코스닥은 크건 적건 간에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3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0억을 순매도, 개인도 84억을 순매도해서 오늘 840.44포인트, 어제보다 0.21%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이제 많이 떨어져요. 오늘 같은 날의 움직임을 가지고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코스피도 양봉이고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유지시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도지 음봉도지가 아니는 양봉도지였어요. 그래서 큰 하락은 일단은 좀 멈췄다는 데의 의미 정도 이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76원 70전 어제보다 9원 10전이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의 환율은 1,376원 70전에 이제 방어를 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환율은 나중에 이제 달 바뀌면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 시장에서의 이제 환율은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인데 이것도 오늘 사실 의미는 없어요. 오늘은.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전부 팔았죠.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781억, SK 하이닉스 388억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168억, 279억 이렇게 샀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양 주체가 다 팔았고 현대차, 기아도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고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판게 되겠고 포스코홀딩스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270억, 16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69억, 63억 이렇게 샀습니다. 알테오세는 외국인은 135억 매수를 했고, 기관은 77억을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66억을 팔았고, 기관만 36억을 샀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HLB, 엔캠도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그 이 주체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날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운영평가를 위해서 맞춰놓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이제 해운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 지속적으로 뉴스를 이제 보내드렸지만 해상운임이 당분간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해운에 관련되는 6개 종목, 특히 이제 STX 그린 로지스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는 또 오늘 좀 올랐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오늘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7차 방류가 개시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시, 그리고 수산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오른 거에 대한 오늘 이제 정리 작업이 위쪽으로 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유리기판이나 뭐 그런 쪽, 또 반도체에서 뭐 CXL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고도화 과제는 지속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면 상반기에는 우리가 밸류업 얘기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2월 달부터 시작된. 근데 이제 어떻게 선거 끝나고 야당이 압고 나니까 희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대놔야 되는 입장이라서 오늘은 이제 그때 밸류업의 주력으로 앞에 나섰던 것들이 조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도 오늘 대표적으로 방산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윈도우 드레싱 의미가 큽니다. 주로 이제 기관이 사서 올렸어요. 오늘 보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다 그 보고서 쓰잖아요.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운영 성과가 어떻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종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일반 투자가한테는 별로 안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K그룹 또 SK이노베이션이 움직이면서 뭐 정유 관련 이런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K이노베이션이 곳곳에 이제 SK그룹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이제 그 경영전략회의가 1박 2일로 이제 들어가죠. SK그룹에. 그래서 그룹의 최고 경영자 한 3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펙스 회의입니다. 슈퍼 엑셀런트를 간다. 그래서 SK그룹에서는 이게 슈펙스 회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박 2일로 이거 자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걸었던 그룹의 내실화 문제라든지 또 그 재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결말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무슨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상반기에 대한 운영 성과를 정리하는 날이고, 이건 이제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개인도 또 하는 분들 많아요. 큰 손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는 날이다. 그래서 재정리 정도 한 날이다.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아시지만 이제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 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만날 때가 2024년 이제 하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상반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또 보면은 그렇게 끔찍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1월 달에 조금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밸류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AI 쪽이 워낙 강하고 미국 지수들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해 나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굉장히 나쁜 장은 아니고 비교적 그냥 뭐 괜찮은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화려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또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섹터별로 보면 특히 이제 뭐 크게 나눠서 코스피,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이슈가 들어가는 그 섹터별로 이렇게 보면 그 명암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에 투자를 했었느냐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투자 수익의 그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제 뭐 백만개미는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섹터나 말씀드린 게 대체적으로 맞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쿨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수익 낸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컨대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이런 시장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아시지만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나 심지어는 개인도 큰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투자 결산을 좀 정리를 해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냥 했던 대로 그렇게 이제 움직였던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미국의 이제 그 11월에 있는 대선 후보인 현재 그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번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그 간에 이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씩 이렇게 봤는데, 우선 이제 이 두 양반 나이 합이 160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럴 때 보면 참 미국도 어지간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그 서로 공격을 못하게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마이크를 껐잖아요. 그 지난번 선거 때는 그걸 안 꺼갖고 막 중간에 트럼프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도 막 가로막고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멈추고 이 펄스가 좀 길어지기만 하면 저는 왠지 불안한 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닌가, 또 진짜 생각이 너무 나가면 저러다 주저앉는 거 아닌가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뭐 두 후보 다 예측 가능한 별 내용은 사실 없어요. 이 일부에서는 서로 뭐 헐뜯다가 시간 다 보냈고, 2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 그거 다 알던 거지만, 중요한 게 일단 정책이 드러났다. 뭐 하겠다는 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마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달러가 좀 강해지고 국채 금리도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0% 이상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외신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딱 놀래갖고, 야, 이거 후보를 바이든 말고 딴 사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뭐 이 한 번의 토론회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이 대선이 계속해서 11월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뭐 조사할 때마다 이러고 양당의 주요 정책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쟁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정책은 뭐 내리겠다, 어떤 정책은 더 하겠다 이런 거고, 누가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 입에서 나왔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막 이제 움직이고 뭐 그럴 것 같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냥 퉁쳐서 뭐 바이든이 돼야 우리한테 좋습니까? 트럼프가 돼야 우리한테 좋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계신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각각의 정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누가 되든 우리 좋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좋으려면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거기는 뭐 우리 잘해주려고 미국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봐야죠. 미국이 어떻게 되나.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시장에서도 그 중요 화두가 과연 연준은 언제부터 금리를 내리겠느냐. 이게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11월 대선이 지난 며칠 후에 열리는 연준에서 처음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데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제일 리스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빨리 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베너민트에서 가끔 고쳐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연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금리 인하는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1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그때까지 갈 때까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당장 이제 오늘 주말에 발표되는 PCE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이 그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시장은 원래 핑계가 없어서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한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글로 가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변동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해당되는 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죠. 이건 뭐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실적이 안 나와갖고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크게 두 개입니다. 이 주요 경제 지표와 실적.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국내 문제인데 금투세 문제예요. 그래서 뭐 금투세 문제 때문에 이제 다 팔고 뭐 미국장으로 가겠다. 근데 뭐 미국장으로 간다 그래서 금투세 안 내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 금투세를 갖다가 전혀 손질을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 맨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표하고 연관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금투세를 안 한다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건 지금 여당 얘기고 야당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그런 면에서는 뭐 적정한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자꾸 시장을 뭐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금투세 문제는 제가 자주 거론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 있잖아요. 그거 우리 잘 몰라요. 이거 상당히 이거는 우리는 이게 무슨 경제 쪽에 바탕을 둔 것보다 상당히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세금 낼 때 내더라도 일단 돈이나 많이 벌어놓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벌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그 포인트는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요 경제 지표, 미국 금리에 금리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각각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이제 금투세 문제, 그리고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밸류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역시 이제 AI 관련 뭐 반도체라든지 일렉트리시티 쪽이라든지 뭐 이게 좀 비교적 메인인데 이쪽이 이제 중요하고 거기서도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자동차도 우리가 이제 또 뭐 인도에서 IPO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그것도 역시 실적이 뒷받침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 좀 쉬고 있지만 K-푸드, K-뷰티 뭐 이런 거요. 이런 이제 K-뷰틴 이런 소위 말하는
한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습적으로 이슈로 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조선도 계속해서 추적해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왕고래 무조건 판다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요새 뭐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영일 만에 140억만 배럴 이거 또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이슈는 그냥 이슈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좋고 나쁘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자주 계속 만날 거지만 그런 정도로 크게 이정표를 하반기에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마침 상반기 끝나는 날이 금요일이어서 슬콘생에 제가 천년바위라는 노래 연주해서 올려놨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천년바위처럼 딱 버티고 여러분 옆에 있을 테니까 모두 하반기에는 돈 많이 모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7월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